그 다음에 집이 좋아야 돼. 그래서 제가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안 좋은 사람은 집도 안 좋아. 웃겨요. 또 식당 하시면 식당 터도 안 좋아. 안 좋은 데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만 보면은 아이고 집에도 도깨비가 있네, 몸에도 도깨비가 있네 나오는 거예요. 집만 봐도 식당 하시면은 식당에도 도깨비가 있네, 집에 내 몸 그 사람 몸에도 있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봐도 뭐예요? 아이고 집에 도깨비 있네, 사업장 안 좋네,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연의. 그러니까 유유상종. 좀 가장 쉬운 말로 이해 안 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게. 똥은 똥끼리 모인다. 똥은 똥끼리 어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 터도 좋고 정말 순번표를 받아가면서 하는 식당을 가보십시오. 생기가 넘쳐나는 식당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명당이에요. 그 집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주인어른 딱 진단해 보십시오. 명당 자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집도 좋은 데 들어가는 거고 가게도 좋은 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놈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집 사자예요. 그래서 집도 좋아야 돼. 그래서 집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육각형 땅, 명당 혈자리가 집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사기가 침범돼서 영 안 좋은 사람이 명당집에 가서 살잖아요. 여기 도깨비를 갖다 놔. 도깨비터가 돼요. 100% 됩니다. 100%. 도깨비터가 돼요. 그 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가게도 도깨비터가 돼. 명당이라도.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인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물론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선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좋고 사업장도 좋고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잘 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만 좋으면 다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상묘를 좋게 하고 내 몸에 사기만 빼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집도 좋아지고 사업장도 좋아지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저는 가장 중시합니다. 그러나 풍수 공부하신 분들 이거 얘기해요? 이거 안 합니다. 강의 없어요. 또 모르고. 그러니까 뭐요? 조상묘 좋고 집 좋고 가게터도 좋아야 되고. 가게터도 그래요. 어떤 일정한 여기 식당을 하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하면 여기에서 돈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식당을 얻어서 해서 돈 까먹고 망해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터가 뭐냐 이거예요. 터가 물론 터도 좋으면은 금상첨화하지만은 사람이 좋으면은요 터가 안 좋아도 돈 벌어요. 근데 사람이 몸에 사기가 침범되어 있고 조상묘도 안 좋고 그러면은 뭐예요? 아무리 명당에 가서 식당을 해도 돈 까먹어. 진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나라는 존재를 가장 좋게 해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뢰인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좋게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또 따라서 그 배우자도 좋게 해줘야 돼. 그 사람만 좋게 소용없어. 그 배우자도 좋게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자식들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2개월 과정만 공부해도 충실히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현성 있는 과학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무속인들 이런 분들 보면은 명당 찾는데 말이죠. 그 땅에서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데 하늘에서 빛이 꽂혀 있대. 그거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건 그 사람만의 능력이야. 그건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배운다고 보이느냐 말이지.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 그 명당은 아지랭이가 피어오른데? 그 저는 오로지 할 줄 아는 거 옐로도 몇 개 못하니까 가서 보면 진짜 쫙 벌어지면서 생기가 있는 땅이더라, 이게. 근데 아무리 봐도 보여야 말이지. 눈을 뜨고, 이리 뜨고, 사팔뜨기처럼 보고 해도 아지랭이가 안 보이더라, 이게.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그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일 뿐이야. 그거를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 누구나 눈 위로 보면은 명당이 막 보이니까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학문이고 또 그건 재현성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공부한 사람이 또 누굴 가르쳐서 그거 그대로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재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것이 과학이에요. 꼭 실험 도구를 갖다 놓고 실험하고 뭐 달나라 뭐 만들고 뭐 다른 거 만들고 차 만들고 이게 과학이 아니라 재현성이 존재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면 돼요.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몽의 실체를 밝혔듯이 명당에 모시면 자손이 생기가몽을 받고 그걸 몇 대까지 받느냐 그거는 이제 책에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것이 뭐 한 번 명당에 쓰면 대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명당 자손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 성씨들도 보면은 그분의 시조면은 다 명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조가 된 거야. 명당에 계시니까. 그렇듯이 다 그렇게 되면 다 잘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가는 정도가 있어요. 명당 기운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마찬가지. 이것도 명당이면 뭐해?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명당이라도 안 됩니다. 제가 다 실험 다 해봤어요. 집도 정말 그 영가 들린 사람을 정말 명당집을 골라서 여기 들어가서 사셔 보라고. 거기 미쳐 있으니까 도깨비가 또 생겨버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도깨비가 생기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자승 생기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장경 첫머리 첫 글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금난경이에요. 곽박이 쓴 거, 진나라. 거기 가장 첫 글자가 뭐냐면 장자승 생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생기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생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기 있는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풍수가는 뭐예요? 반드시 생기 있는 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정말 잘 맞고 정말 딱 맞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풍수가들이. 그러니까 옛날 그 청호경이나 장경책에 보면 기에 대해서 많이 어필이 돼 있어요. 47번인가 있어요. 그 875자야. 그 청호경 책을 보면은 글자 수 숫자가 875자야. 그걸 왜 외우느냐면은 옛날에 직구 땡할 때 578, 직구 뭐 이랬잖아. 그 875자예요. 그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숫자에 기라는 내용이 47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에 대해서 얼마나 논했느냐 이거지, 옛날에는 풍수를. 근데 지금은 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없어지고 무슨 삼합이다, 뭐 목국이다, 화국이다, 수국이다, 뭐 이런 것만 따지고 향법만 따지고 자청명 우백호만 따지고 이런 식으로 풍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풍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신화가 된 거잖아요. 그 삼합이다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역학에서 쓰는 거야. 명리나 이런 데서 써야 되는 거예요. 풍수가가 그런 걸 왜 써? 풍수가는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명당 잘 찾으면 돼. 명당 잘 찾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풍수가다. 이게 최고의 풍수가. 그래서 명당만 잘 찾고 그 다음에 명당 잘 만들고. 왜냐? 명당 만들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 거 다 명당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몸에서 사기를 빼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면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늘 빼내는 방법 합니다. 오늘 합니다. 그래서 명가는 또 왜 생기는가? 이게 바로 풍수가들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왜? 명당에 모시면 거기서 영면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면은 안 나와. 그 집에서 안 나와. 묘지가 집이요. 그러면 낙골시켜서 낙골함이 집이에요. 우리가 수목장에 있으면 그 수목장에 그 자리가 집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가 명당이면 생기 있는 땅이면 거기서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지금은 뭐라 그래요? 노숙자라고 하지. 그 노숙자가 다 거지냐? 집이 없는 거지냐? 아닙니다. 집이 있는 노숙자도 있어요. 집이 가기 싫어. 내 빚쟁이들 들락거리고, 또 자식 새끼들이 또 뭐랄까? 싫으니까. 뭐 내쫓았다 했거나, 갖다 버렸다거나, 그러니까 못 가, 집에. 그래도 지금 살아있을 때 그 부모는 어떤지 아세요? 자식이 차에 태워서 저 시골에다 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치맥기가 약간 있으니까 전혀 모르잖아. 그래도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 소리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부모잖아. 갖다 내버렸어도 내 자식이 나를 내버렸지 않았다 이거요. 그냥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집도 못 찾고 이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새끼 잘못될까봐.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그렇듯이 이 명당에 모시지 않으면은 반드시 거기서 넋이라 그러죠. 영은 뛰쳐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 안 있는 거야. 싫어서 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가가 되는 거예요. 영가.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이제 수많은 책을 봤어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아이고 다 틀려. 쓴 사람마다 다 틀려. 거기도 어떤 구심점이 없더라 이거예요. 풍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명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는 사람마다 다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영의 세계도 논하는 게 누구나 쓴 책을 보면 다 이렇게 틀리더라고. 어떤 그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로구나. 내가 배울 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저는 그 신의 흔적이라는 책에는 제 경험만 쓴 거예요. 저는 모른다 그랬잖아. 거기도 표지 있어요. 나는 모른다 이게. 단지 생기와 사기를 알 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거를 진단할 수는 있더라 이게. 몸에 있으면은 집에 있으면은 가게에 있으면은 진단하고 그걸 내보내는 것만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 세계는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흔히들 책을 보면 대부분이 그거예요. 뭐 자살해 죽거나 교통사고를 죽거나 어려서 비명 행사하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이런 분들이 한이 많아가지고 중음신이 된다. 중음신. 그래서 영가가 돼서 사람들한테 붙어서 기생충 생활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난 몰라요. 단지 그런 분들도 영가지만은 묘지를 명당에 모시지 못한 분들도 뛰쳐나와 있다는 거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모시면 모셔지니까. 초원장으로 모시면 모셔지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